위대한 영혼과 평범한 마음 사이의 싸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나에게 가르치는 동안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처음으로 네 아이디어를 개인적인 자산으로 바꾸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늘 기억할 것은 너의 좋은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은 작은 아이디어와 제한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으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돈을 만드는 과정은 물리적 과정이라기보다 정신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만드는 과정은 물리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좋아하는 한 가지 인용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위대한 영혼은 종종 평범한 마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위대한 영혼은 종종 평범한 마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언급하면서 부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영혼과 평범한 마음 모두를 갖고 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수백만 혹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으로 바꾸는 도전은 우리의 위대한 영혼과 평범한 마음 사이의 싸움이다.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60페이지였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내가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사업적인 아이디어에 삶을 불어넣는 구조로 B-I 삼각형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사업적 아이디어에 삶을 불어넣는 구조, 비즈니스 다시 인버스터 I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BI 삼각형이 움직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양에 위압감을 느낀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영혼과 평범한 마음 사이의 싸움을 상기시킨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마음이 그들의 위대한 영혼에 맞서기 시작할 때이다. 나는 늘 그들에게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을 상기시킨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90대 10 수수께끼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 뒤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아이디어 뒤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강한 영혼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바꾸는데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아이디어를 수백만 내지 수십억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한다 해도 늘 기억할 것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위대한 재산이 되는 것은 그 아이디어 뒤에 있는 사람도 위대해지려는 의사가 있을 때뿐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아주 강한 영혼이 있어야만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영혼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 라고 말할 때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 아주 강한 영혼이 있어야만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늘 기억할 것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위대한 재산이 되는 것은 그 아이디어 뒤에
있는 사람도 위대해지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다. 주위 사람들이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계속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말할 때 한층 더 강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친구들이나 당신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턱대고 나아가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이디어가 당신의 아이디어보다 나을 때는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혹은 조언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이다. 내가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61페이지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과 강한 의지력이다. 영혼과 강한 의지력. 당신의 영혼과 강한 의지력. 어떤 사람도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의 위대함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길의 끝에 도달하는 때가 많다. 그 길의 끝은 당신의 아이디어와 돈을 떨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찰 때이다. 당신은 자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아이디어를 위대한 자산으로 바꾸는데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당신은 자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아이디어를 위대한 자산으로 바꾸는데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아이디어를 위대한 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 마음의 힘보다 인간 영혼의 문제이다. 모든 길의 끝에서 창업가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다. 당신의 창업가적 영혼을 발견하고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은 일단 창업가적 영혼을 발견하면 모든 평범한 아이디어를 비범한 재산으로 영원히 바꿀 수 있게 된다. 늘 기억할 것은 세상에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척 많지만 위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이 자신의 창업가적 영혼을 발견하고 평범한 아이디어를 비범한 재산으로 바꾸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다양한 투자가 유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당신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제4부는 부자 아버지의 BI 삼각형을 분석하며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로 자산을 만드는 구조를 제공해 주는지 설명한다.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62페이지였습니다. 제5부는 능숙한 투자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분석하는지 소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갖고 큰 재산을 만드는 궁극적 투자가의 길을 제시한다.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63페이지였습니다. 제2장 제21장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 내부 투자가, 궁극적인 투자가.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 내부 투자가, 궁극적인 투자가.
이 책은 해병대에서 제대한 후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데가 궁극적인 투자가 즉 사는 주주가 아닌 파는 주주가 되는 사람, 투자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걷도록 부자 아버지가 나를 인도한 교육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자들만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투자은 투자하지 않는 투자 도구들에 포함되는 것은 주식의 초기 공모, IPO, 사모, 그것이 어떻게 공모, IPO, 사모,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사모펀드는 경제 소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따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 주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갖다가 사모펀드라고 한다. 그리고 했다 회사의 주식들이다. 당신이 투자의 내부에 있던 이건 혹은 외부에 있건 중요한 것은 증권 시큐리티 규정의 기본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자빠 가난아빠 원에서는 나는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것은 성공적인 투자가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또 나는 부자빠 가난아빠 2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사분면, 그 속에서 속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여러 방식, 그리고 서로 다른 세법들이 서로 다른 사분면에 끼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64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그 2책을 읽었다면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보다 투자의 근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일단 투자의 근본들을 이해하면 부자 아버지의 투자가 유형 분류와 그분이 모든 투자가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비율에 대한 통제, 투자 운영에 대한 통제, 세금에 대한 통제,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통제, ETC, 단위, 시점, 그리고 특성에 대한 통제, 계약 내용과 조건들에 대한 통제,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사유화는 자선사업, 재산의 재분배에 대한 통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65페이지였습니다.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하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8가지, 10가지 기본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투자가로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더 큰 통제력을, 어떻게 투자가로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는지, 특히 어떻게 하면 일곱 번째인 ETC, 일곱 번째인 ETC, 단위 시점 그리고 특성에 관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는지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많은 투자가들에게 통제력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거나 혹은 그냥 투자에 관한 어떤 기본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이다. 이 책의 제2부는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통제 사항,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데 정신적인 준비와 각오가 없으면 당신의 투자 선택을 돕도록 훈련받은 전문적인 금융 컨설턴트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야 한다. 나는 투자가가 되고 싶었다. 부자 아버지가 내가 이미 선택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투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고 싶었다. 나는 내가 투자가 되기 위한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 너는 어떤 유형의 투자가가 되고 싶으냐? 부자 투자가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부자 아버지는 다시 노란색 메모지에 꺼내 다음과 같은 투자가 유형을 적었다.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 내부 투자가, 궁극적인 투자가,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 내부 투자가, 궁극적인 투자가. 그 차이가 뭐죠? 부자 아버지가 각각의 투자가 유형의 설명을 불렀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많은 돈을 벌거나 많은 순재산을 갖고 있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전통적인 투자 및 기술적 투자를 알고 있다. 능숙한 투자가는 투자와 법률을 이해한다. 내부 투자가는 투자를 만들어낸다. 궁극적 투자가는 파는 주주가 된다. 나는 인정받는 투자가 정의를 잊고 꽤 무기력한 느낌이었다. 나에게도 돈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다. 부자 아버지가 내 반응을 보고 다시 노란색 메모지를 집어 들었다. 그러고 내부 투자가의 원을 그렸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67페이지였습니다. 내부자로 시작하라. 너는 여기서 시작하게 된다.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부 투자가를 가르쳤다. 너에게 아주 적은 돈과 아주 적은 경험밖에 없어도 투자의 내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너는 작게 시작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그분은 메모지 위에 자신의 3가지 E를 나열했다. 교육, 에듀케이션, 경험, 프린스, 또 충분히 넉넉한 현금, 익시브 캐시. 너는 이 3가지, 이 모두를 갖게 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금융교육을 잘 받았다. 하지만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 네가 좋은 금융지식과 결합된 올바른 경험을 갖게 될 때 현금은 따라올 것이다. 네가 좋은 금융지식과 결합된 올바른 경험을 갖게 될 때 현금이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아버님은 내부 투자가 4번째로 나열했다. 어떻게 제가 내부 투자가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내부 투자가로 시작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자산을 만들어 결국에는 다른 자산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68페이지였습니다.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시작하라. 나는 너에게 성공적인 사업을 일으키는 근본들을 가르칠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네가 사업가들이 속한 비즈니스 오너
사업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일으키는 법을 배울 수 있으므로 내 사업은 충분한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충분한 현금을. 내 사업과 속한 비사업면에 성공적인 사업을 일으키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내 사업은 충분한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성공적인 B가 되면서 배운 기술들을 사용해 인버스트로 투자를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뒷문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글쎄, 나는 그것이 평생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일단 네가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버는 법을 배우면 다음 번은 1000만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다. 첫 번째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13억 1000만 원. 일단 네가 첫 번째 13억 1000만 원, 100만 달러를 버는 법을 배우면 다음번은 131억 1000만 달러는 쉽게 벌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먼저 너에게 여러 유형의 투자가들에 대해 얘기하겠다. 그래야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가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자, 여기서 나는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각각의 투자 유형에 대한 그분의 설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나는 각 유형의 투자가들의 특징,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길은 당신에게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169페이지입니다. 인정받는 투자가. 인정받는 투자가는 소득이 높거나 순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당시에 나는 내가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투자하기로 선택한 장기적인 투자가는 인정받는 투자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자신들의 경제적 입장에 아주 만족하는 많은 봉급 생활자들과 자영업자가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일찍부터 투자가 그룹인 인버스터 사업면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미래에 대비해야 함을 알았고 자신들의 근로소득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그들의 금융계획은 안정을 위한 것이건 편안함을 위한 것이건 대개 충족되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2에서 우리는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양다리 접근법을 살펴보았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성견지명과 금융계획을 개발하고 경제적 미래를 준비하는 원칙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들은 내가 밟은 길이 불가능한 목표이거나 힘든 일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자신들의 소득만으로 인정하는 투자가 자격이 있는 고소득이 많은 봉급생활자들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다. 당신이 인정받는 투자가의 자격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투자가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투자가를 성공적으로 선택하려면 여전히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신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선택하려면 여전히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당신의 금융교육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를 선택하면 당신은 투자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유능한 금융 컨설턴트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70페이지였습니다. 자격 있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가는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분석하는 법을 이해한다.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분석하는 법을 이해한다. 이 투자가는 내부 투자가가 아닌 외부 투자가로 여겨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는 투자가에게는 주식 거래인과 분석가들이 포함된다. 자격 있는 투자가에게는 주식 거래인과 분석가들이 포함된다. 능숙한 투자자. 능숙한 투자가는 대개 부자 아버지의 3가지
인플로이 모두를 갖고 세 가지 모두를 갖고 있다. 능숙한 투자자. 세 가지는 교육, 경험, 충분한 넉넉한 현금을 얘기한다. 뿐만 아니라 능숙한 투자가는 투자의 세계를 이해한다. 능숙한 투자가는 세 가지 이를 모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숙한 투자가는 투자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들은 사업, 세법, 사업, 상법 그리고 증권법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자본을 보호한다. 당신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생각은 없다면 당신의 목표는 능숙한 투자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능숙한 투자가로서 이들 투자가들은 동전에는 양면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동전의 한쪽 면의 세상을 혹은 백의 세상임을 알며 흙과 백의 세상을 알며 동전의 다른 쪽 면의 세상은 해석의 다른 색상도 가지고 있음을 안다. 그 세상에서는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전의 흙과 백에서 일부 투자가들은 자기들 혼자서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동전의 회색면에서는 투자가들은 팀으로 함께 해야 한다. 투자가들은 팀과 함께 해야 한다. 백에서 일부 투자가들은 자기들을 혼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가들은 동전에는 양면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동전의 한쪽 면의 세상과 백의 세상임을 알며 동전의 다른 쪽 면의 세상의 해석의 다른 면도 색상도 색상도 가지고 있음을 안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71페이지였습니다. 내부 투자가의 목표는 성공적인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사업의 하나는 임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수백만 달러의 소매 소개일 수도 있다. 성공적인 사업가는 어떻게 자신을 만들고 일으키는지 알고 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들은 돈을 발명한다. 처음에 100만 달러를 버는 법을 배우면 100만 달러 13억 1천만 원. 100만 달러는 13억 1천만 원. 13억 1천만 원. 100만 달러 버는 법을 배우면 다음 1000만 달러는 쉬워진다. 131억 1000만 달러는 131억 쉬워진다. 성공적인 사업가는 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위해 기업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내부 투자가는 성공적인 능숙한 투자가 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위해 기업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따라서 성공적인 내부 투자가는 성공적인 능숙한 투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궁극적인 투자가들은 목표는 주주가 되는 것이다. 궁극적인 투자가들이 성공적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그 사람들은 그 사업체의 지분을 대중에게 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는 주주가 된다. 그것은 나의 목표이다. 나는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교육시키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나는 파는 주주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작정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72페이지. 당신은 어떤 투자가 유형에 속하는가? 다음 몇 장에서는 각각의 투자가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투자가의
각각의 투자가 유형을 연구한 후에 자신의 투자 목표를 선택하는데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273페이지 제22장 첫 번째 투자가 유형 인정받는 투자가. 인정받는 투자가는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혹은 투자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부자들의 5가지 유형 273페이지를 읽었고 274페이지를 읽습니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누구인가? 대부분 선진국에는 나쁘고 위험한 투자에 일반 투자가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런 법률이 대중들이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들과 규정들은 일반 대중을 증권, 시큐리티 매매에 관련된 거짓 선전조작, 그 밖의 사기적인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특정 투자를 인정받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들에게만 제한하며 그런 투자의 구체적인 사항 발표를 요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인정받는 투자가들을 지난 2년 동안 매년 개인으로 적어도 $200,000 이상 혹은 부부로서 $300,000 이상을 벌며 당해 연도에 같은 액수를 벌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개인으로서 적어도 $200,000는 2,6,200,000원 이상 혹은 부부로서 $300,000는 39,300만 원 벌며 당해 연도에 같은 액수를 벌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개인이나 부부는 또 적어도 $1,000,000 13억 1,000만원 순재산이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쉽게 말해서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혹은 투자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 문제는 극히 일부만 그런 주식 발행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주식 발행의 투자. 나머지 그와 같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정받는 투자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그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를 기억한다. 그분은 그때 그 회사를 살펴보고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기회를 지나쳤는데 나중에 몇 년 동안 그 결정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분은 기업이 공개되기 전에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분은 그런 투자들로 한층 더 부자가 되었다. 그런 투자들은 일반 투자가들에게는 제시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투자가의 자격이 있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다음번 상장 전 공모주 발행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부자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며 충분히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나는 아직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한다.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투자들이 먼저 내게 올 것이다. 부자들은 늘 그 가장 좋은 투자의 첫 번째 기회를 잡는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물량에도 유리하다. 살 수 있고 물량에도 유리하다. 그것이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내가 어떤 회사의 다음번 상장 전 공모주 발행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부자 아버지는 내가 부자가 아니며 충분히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나는 아직도 그분이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한다.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투자들이 먼저 내게 올 것이다. 부자들은 늘 그 가장 좋은 투자의 첫 번째 기회를 잡는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물량에서도 유리하다. 그것이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인정받는 투자가가 아니고 이것은 인정받는 투자가 275페이지였습니다. 부자부도 그런 유형의 투자들을 갖는 위험에서 일반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분은 인정받는 투자가로서 투자에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지만 부자 아버지에게 나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설사 네가 인정받는 투자가라도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접근성을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유형의 투자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투자의 기회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근성을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유형의 투자가 될 필요가 하다. 경고했다. 설사 네가 인정받는 투자가가 라고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 물론 그분들은 인정받는 투자가로서 투자에 많은 돈을 벌었다. 인정받는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부자부가 볼 때 인정받는 투자가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10가지 기본 통계상이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10가지 기본 통계상에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돈을 많을지 몰라도 대개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인정받는 투자가들이 보유하는 3가지. 2. 충분히 넉넉한 현금. 어쩌면 부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우리에게 설사 인정받는 투자가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금융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설사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이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금융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자격 있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 내부 투자가 혹은 궁극적인 투자가 나갈 수 있다. 사실 그분은 실제로 현금이 전혀 없는 많은 인정받는 투자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입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신들의 현금을 잘 관리하는 법은 모르고 있었다. 현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샤론의 주석, 샤론이라면 공동 저자.
그 누구든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공개기업으로 여겨지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공개기업의 주식은 자유롭게 거래되며 일반 대중이 사고 팔 수 있다. 이것은 대개 거래소의 통제로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은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이다. 정부나 외부 간섭 없이 개인들은 어떤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잘 살 것인지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써 그 회사의 지분을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뮤추얼 펀드는 점점 그 인기를 얻었다. 뮤추얼 펀드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포트폴리오이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주식은 많은 다양한 개별 주권들의 부분적인 지분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관리 그리고 한 회사만의 주식이 아닌 여러 회사의 다양한 주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점 때문에 당신에게 투자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면 따라서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뮤추얼 펀드나 매니저를 통해 대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인정받는 투자가 277페이지였습니다. 증권에서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회사의 초기 공모 IPO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초기 공모 IPO 대개 그 회사의 창업자들과 초기 투자가들은 이미 상당량의 주식을 갖고 있다. 추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 회사의 IPO를 제안할 수 있다. 대개 그 회사의 창업자들과 초기 투자가들은 이미 상당량의 주식을 갖고 있다. 추가 자금 모으기 위해 그 회사는 IPO를 제안할 수 있다. 바로 이때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한다. 그들은 자세한 서류 제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사기성에 있는 기업 공개를 방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IPO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IPO가 합법적이라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인 것은 아니다. 주식 발행 규제는 공적인 발행뿐 아니라 일부 사적인 주식 발행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다루지 않는 규제들의 일부 외외 사항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인정받는 투자가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것이 중요하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들이 할 수 없는 특정한 유형의 증권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금전적 위험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수입이나 순재산 관련된 개인이나 부부 인정받는 투자 요건을 앞에서 얘기했다. 해당 주식 발행 기업의 이사, 중역 혹은 그 회사의 일반 파트는 누구든지 수입이나 순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인정받는 투자가 278페이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부 투자가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내부 투자가와 궁극적인 투자가가 종종 밟는 길이다. 인정받는 투자가 279페이지였습니다. 제23장 두 번째 투자가 유형 자격 있는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만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기술적 투자를 이해하면 그 사람은 시장이 올라갈 때뿐 아니라 시장이 내려갈 때도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다. 기술적 투자가는 엄청난 손실이 대비해 투자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는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다.
부자 아버지는 자격 있는 투자가를 돈과 더불어 투자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대개 금융교육에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인정받는 투자가이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대개 금융교육에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인정받는 투자가이다. 일례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부자 아버지가는 자격 있는 투자가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주식 거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의 차이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 차이를 배우고 이해한다. 전통적 투자.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전통적 투자가는 해당 기업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그 회사의 가치와 성장을 살펴 위험을 줄인다. 전통적 투자가는 해당 기업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그 회사의 가치와 성장을 살펴 위험을 줄인다. 투자를 할 만한 좋은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사항, 해당 기업의 수익 잠재력이다. 전통적 투자가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세심하게 검토한다. 또 회사가 속해 있는 특정 사업과 전반적인 경제 전망도 고려한다. 이자율의 방향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워런 버핏은 최고 전통적 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여겨져 왔다.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해당 기업의 수익 잠재력. 전통적 투자가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 세심하게 검토한다. 또 그 회사가 속해 있는 특정 산업과 전반적인 경제 전망도 고려한다. 이자율 방향 또한 아주 중요하다. 워런 버핏은 최고 전통적 투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기술적 투자가. 잘 훈련받는 기술적 투자가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 투자하여 끔찍한 손실에 대비해 투자한다. 그들이 투자할 만한 주식을 선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다. 기술적 투자가는 그 회사의 주식 판매자 가격 유형을 연구한다. 매물로 나온 주식의 공급이 그 주식에 대한 예상 수요에 기반해 충분한 것인가를 연구한다. 기술적 투자가는 가격과 시장 분위기에 근거해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쇼핑한 사람이 할인 품목을 찾아 쇼핑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많은 기술적 투자가들은 나의 숙모와 비슷하다. 그 숙모는 친구들과 함께 할인 품목을 찾아 쇼핑을 하러 간다. 그분은 어떤 품목이 싸거나 세일 중이기 때문에 혹은 친구들이 그것을 사기 때문에 그 품목을 산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왜 그 물건을 샀는지 의아해하고 그것을 사용해보고 그런 후에 환불받으러 간다. 기술적 투자자는 주가 패턴을 연구한다. 진짜 기술적 투자는 전통적 투자와 달리 기업의 내부와 운영에는 관심이 갖지 않는다. 기술적 투자가가 관심이 있는 1차적 지표는 시장 분위기와 주식의 가격이다. 자격 있는 기술적 투자 281페이지였습니다.